기억한데 2019년에만 229명의 여성들이 이러한 어떤 이별 교제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살인 또는 살인 미수로 이제 위협을 받았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뭐 그래프에 조금 이따 이제 좀 나와 있는 그래프를 좀 확인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58명, 약 30% 가까이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살인 미수의 원인이 내가 좀 헤어지는 게 좀 필요하다. 난 당신과 만나기 싫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어떤 그 살인 협박, 그다음 살인 미수 이런 행동을 받았다는데 뭐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배타적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닫혀있는 사회이고 다른 사람들과 만남이 굉장히 이렇게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내 사랑 전부를 받아달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사랑은 바른 사랑이에요. 네 사랑은 틀린 사랑이고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게 들리는데 내가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너를 전적으로 위하고 있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요구하고 이런 행동을 바라고 있는데 왜 너는 그거를 원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행동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배신당하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종국적이고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빛 하나 주는 게 싫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위험하고도 굉장히 참혹한 살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제 살인이 있기 전에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런 이별 살인의 가해자들한테는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이러한 가해자들은 그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성향도 보이고 혹시 외도를 하나 이렇게 의심하는 성향도 좀 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나랑 다시 만나자, 다시 사귀자라고 하면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이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바로 그게 스토킹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 사고 24시를 통해서 정말 누차 말씀드렸듯이 스토킹이라는 게 단순히 그 피해자의 일상을 침범하고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의 큰 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이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조현진 이 사건처럼 정말 살인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스토킹에 대해서 정말 범죄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제 살해에 비슷한 패턴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첫 번째 가정폭력에 관련된 내용도 좀 나왔는데 아까 그 가정폭력 안에서도 뭐 남편과 부인 사이에 나 당신하고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과연 이런 어떤 교제를 거절하는 의사표시 자체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넘어와야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순간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싫어. 나 만나기 싫어. 이러면 국가가 빵 들어와서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 스토킹 처벌법도 물론 실무에서는 굉장히 우리 경찰관 분들께서 탁월한 판단으로 스토킹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스토킹이 의사에 반한 지속적 괴롭힘이거든요. 그러면 지속적 괴롭힘인데 한 번 나 만나기 싫다고 했을 때 반대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번 더 만나줘 라는 이야기를 했는 그 순간이 과연 스토킹일까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경찰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강력범죄의 전조범죄가 될 수 있는 게 이러한 이별의 통지 이후에 반대편 당사자가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안전하게 어떻게 이별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하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제가 2022년에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는 법 이전의 문제인 거잖아요. 피해자가 좀 보호해달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별하고 싶다. 나를 피해자로서 보호해달라고 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